로디오란 게 뭐냐 하면, 영어는 알다시피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 자체 상형이 있는데, 숨어있는 상형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치를 로디오식으로 앞뒤로 바꿔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리드네. 리드가 이끄는 거죠. 그 다음에, OR은, 보통 뭐뭐 하는 사람, 티처 같으면, 티치에다가 ER을 붙이지만, 만약에, 좀 전문적으로, 여러 사람의 큰 소리 빵빵 치는 그런 사람일 때는, 이렇게 ER 안 붙이고 OR을 붙여줍니다. 황제할 때, 엠퍼러 할 때 OR이 되겠죠. 그래서, OR이나 ER은 같은 기능을 가지니까, 결국 이건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중세 어떤, 재판에서 왔다고 그랬죠. 트라이얼은 알다시피 재판인데, 재판은 그 시련입니다. 중세 때는 좀 무식하게 어떤 용의자가 혐의가 있을 때, 너 정말 무죄야? 네가 이렇게 잘난 짓 한 거야? 그러면 한번 물에 들어가 봐. 하고 물에 빠뜨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그 모든 시련이 이거 살아남으면, 너 정말 무죄구나. 왜? 하늘이 너를 도움을 볼 때 너는 위대한 인물이고 1000명을 받은 사람인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너의 무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지도자로 족장을 삼겠다 라는 그런 전통이 생겼어요. 그것을 trial by ordeal이라고 한다는 말씀까지는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의식에 대한 건데, 트라이얼 같은, 자, 트라이얼도 볼까요? 트라이얼이 뭐죠? 재판 시련이지만 요걸 로디오를 걸면, 로디오라는 게 뭐냐면 앞뒤 위치를 바꾸니까 철자들의, 여기다 하면 요게 뭐죠? right가 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ritual도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꾸면 이거나 다 같으니까 ritual, 하나의 재판을 종교 의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늘이 내린 인물을 뽑기 위한 의식, 그것이 trial by ordeal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서유럽에 있었던 이 사상들을 이 로디오를 걸어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ordeal이라고 그러는데, ordeal은 문자 그대로 이거 아니면 O는 either A or B니까 D는 D인데, D이 카드패 같은 거 나눠주는 거죠. 그 카드패 나눠주는 딜러가, 카지노에서 딜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우리 화투 칠 때, 도박할 때 물주입니다. 물주는 뭐죠?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야, 당신 돈 그밖에 안 냈으니까 요거만 받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흑사리 껍데기 주고, 마음에 드는 자기 편한테는 탁 오광을 탁 선사하는 겁니다. 그 딜러의 손 갖고 하는 재주죠. 그래서 그러한 살아남는 재주가 강한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trial by ordea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ordeal은 이제 바탕 의무로 중요하기 때문에 했었고, reversed가 뭐냐? reversed에다가 이거 철자를 바꿔서 로디오를 앞으로 줄여서 rather 할 거예요. rather를 딱 걸게 되면, 자, 여기까지 re는 back, again이라는 것은 접두로 흔히 쓰니까 알 것이고, 요걸 바꾸니까 re 다음에 이거 d를 앞에 두고 d를 쓰고 serve를 딱 쓰니까 뭐 e는 주목돼야 되니까 deserve, 주어가 어떠한 대상 목적어를 서비스 받을 자격이 있는데 아직 안 받고 있다. 이 아파트가 서비스에서 즉 봉사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아직 이걸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deserve. 그러면 deserve 주어들 이게 파생 형태도 나중에 다 공부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이제 복잡할 테니까 reversed는 deserve의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구나. 리버스가 역진이죠. 역으로 딱 따져보니까, 이거 거꾸로 어떤 것의 위치를 바꿔보니까 숨어있는 뜻들이 나오더라. 이건 마치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을 때 필름에 딱 담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현상에다 딱 넣으면 이게 음화와 양화가 거꾸로 나옵니다. 그걸 다시 프린트할 때 다시 되바꿔서 오늘날은 흑백 사진 모양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숨어있는 정체,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 상형 문자라고 했으니까 이 상형 문자, 저기에 숨어있는 뜻을 갖다 발견하는 거. 자, 우리가 고대 역사에서 그리스 문명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게 다 이집트에서 넘어간 겁니다. 이집트는 왜 최고의 문명국이 됐죠? 피라미드세고 상형 문자가 발달되었게 됩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상은 코끼리 상자 형상이죠.
상형 문자의 숨은 뜻을 우리가 밝혀내자 해서 제가 로디오를 정리한 거죠. 로디 상형 문자는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때 hieroglyphic이라고 합니다. 글래픽. 복수니까. 글래픽은 그래프하고 어원이 같다 보시면 되고, 글자 끄적끄적 그런 거고, hier는 원래 이게 신성이란 뜻이에요. 신성하니까 아까 이거 신성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신성한 사람들만이 문자를 다룰 자격이 있다 해서, 이집트의 귀족들은 전부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왕의 명령을 풀납하는 필경사들이 이런 상용 문자를 다루고 일반 백성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권력에서 멀어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권력 의지적인 그러한 사회 계층화가 바로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계급 사회 계층. 이게 전부 신성한 건데 신성한 것은 영어 발음 그대로 하이어죠. go higher는 higher 하게 되면 higher는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더 숭고한 높은 데까지의 의미가 뭐냐를 나타내는 것이 상형 문자니까 이 상형 문자적 개념을 로디오로 정리하니까 알기가 쉽더라. 그래서 제가 이 로디오란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문자를 쓴 사람들은 보통 뭘 줘요? 고대 인도에서 브라만 계급이 귀족보다 더 높았어요. 승려계급으로서 사제계급으로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한 거죠? 전부 시어로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배층의 생각을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사사삼경할 때 삼경이 뭐죠? 시경, 서경, 주역인데 시경이 바로 시적인 뜻으로 운문으로서 이렇게 딱 모든 것을 역사적 사실이나 미개에 대한 일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운문이 뭐죠? 운문이 바로 소리. 이거를 제가 한자로 좀 쓰니까, 좀 이거 한자가 뜻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는데, 운문은 알다시피 산문, 흩어져 있는 산문에 대한 거죠. 이거는 막 쓰는 일반적인 길게 쓰는 글이고, 흩어질 산이니까, 이거는 운은 딱딱 라임을 끝에 맞춰가면서, 이렇게 쓰는 걸 갖다 운문이라고 했어요. 운문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verse입니다, verse. reverse. 그러면, reversed가 운문인데 이 운문의 순서를 뒤바뀌어서 따져보니까 deserve가 이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있어 라고 오이디푸스의 신학까지 나오는 거죠. 그와 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족 사회에서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은 뭔가의 시련,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시우스의 시련 같은 거, 오디푸스의 왕자 같은 에디푸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련을 다 이겨낸 사람이 군주, 지배자, 지대충이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결국은, 뭐가 되죠? 트라이벌 리더가 될 수 있는데, 트라이벌 할 때 B만 들어가 있지, 트라이벌이나 이건 모양상 같습니다. 사실상, 이거. 그죠? 그러니까 트라이벌 리더십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로디오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련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참, 좋은 점수를 따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대학 갔을 때도 박사 코스 잘 받아서 좀 대접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시련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다가 난 아무래도 공부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나 장사길로 나갈래. 아니면 난 도박이나 할래. 그러다가 코인으로 빠지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로디오가 막 날뛰는 그런 어려운 시련 같아서 이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카우보이들이 말등에 올라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못 산다 등등 있듯이 이게 역사적인 우리 생활 습관, 전통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리버스 어딜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치고 데어는 뭐냐? 스테어 할 때 빤히 쳐다보는 것은 감히 누구를 갖다가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고개 숙여. 속된 말로 눈 깔아 할 때 그 개념이 데어입니다. 그러면 데어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디어가 뭐냐라는 것이 이제 자 어떤 사람이 위기에 닥쳤어요. 그럴 때 당연히 달아나고자 하겠죠. 달아날 때 대표적으로 run을 씁니다. 특히 명령문에서는 run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달아나는데 you have to escape from this thing 이렇게 하면 벌써 아버지 돌 굴러와요. 맞았죠? 저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run을 써서
빨리 달아나! 할 때, run, life가 생명이니까, 가장 중요한 생명이니까, 써서, 전치사, 그 다음에 앞에는 수식어를 붙이는데,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un, 아까운 생명을 지향하는 거니까, 목적 표시로 for를 쓰고, 여기서, run for life는, 예컨대, he was sentenced, 그 다음에, to imprisonment for life. 평생 투옥되는 형을 받았다. 그건 뭐죠? 종신형을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평생 동안이니까 평생 동안 달아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특정한 데에서 지정된 관사가 필요한데, 지정된 관사의, 일종이, 정관사 일종이 소유교니까, 너의 생명을 위해서 튀어라. 전력 투구로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라고 해서, for your life라고 쓸 수 있고, 또 하나가, 어떤 형용사? dear를 썼습니다. dear는, 값이 나가는 고귀한 고가의 아주 소중한 이런 뜻인데, 자기 생명보다 지금 이 현상에서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for dear life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는데 이게 관사고 이게 일반 형용사라면 관사, 형용사, 명사, your dear life라고 쓸 수 없느냐? 그건 안 됩니다. 급한 상황에서 이걸 둘 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만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쓰긴 써야 되는데 쓴다 그러면 요걸 쓰거나 dear life, for dear life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써줘야 됩니다. 이 dear가 이 발음상 이게 dear 같은 거, dear가 이게 사슴이란 거죠. 원래 다스테어에서 독일어 게르만에서 이게 가장 값이 나가는 동물로서 사슴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값이 나가는 마치 사슴이 적을 만나면 막 팍 튀듯이 사슴처럼 튀어라, 잽싸게 튀어라는 뜻으로 run for dear life라는 관용이 발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그러니까 이 목숨으로 뛰어라 하는데 이게 dear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달아난 상황이고 dear는 덤벼드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ar라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더 보편화시켜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ight. 어떤 사람이 적을 만났다,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면 fight 하거나 또는 flight에서 순간적인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서 찔러 아니면 튀어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이때 맞붙어 싸우겠다 그러면 dare to fight가 되는 거죠. 근데 나 싸우기 싫어. 이게 둘 다 이건 동사명사 꼬리 같고 flight는 fly 달아나다 날다 새는 파리 같이 푹 튀을 거면 휙 튀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fight to flight를 선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L만 없으면 이놈이나 바탕 개념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싸우냐, 맞붙어 하면 붙느냐, 왜 맞붙어 싸우면 도움이 뭐냐, 이겼을 경우는 자기가 상대방을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동물끼리 만났을 때 fight 아니면 이거 승산이 없어, 튀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까운 목숨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are 어디 갔어? dare 여기서 이제 o가 이게 슬래시가 o가 dear가 바로 fight or flight 개념으로서 이것은 nature, nurture라는 아주 많이 쓰는 패턴과 마찬가지고 영화에서 이거 두 군을 nature, nurture식으로 아주 많이 쓴 바탕적인 개념이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이거 그렇죠. 이건 당연히 이거죠. 근데 이걸 갖다 이건 이를 쓸 때 이것을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dear. 어쨌든 이거는 값이 나가는 걸로 나타나는 것이고 값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earn이 뭐죠? 벌어들인 거죠. earnings가 값진 것을 수익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영어에서 이렇게 이가 될 걸 이해로 쓸 때는 다 이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막 붙어 싸우느냐, 배짱 좋게 나가느냐, 아니면 깨갱하고 달아나느냐. 그래서 여기서 요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요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fight or flight는 앞으로 두고두고 나올 건데 이게 딱 형태상 뭐예요? 그래서 영어가 상형적으로 통한다는 것을 이 개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리고 dare 자체를 여기다 로디얼 거니까 이건 틀릴 리가 없는 게 dare에서 로디얼 거니까 나는 for my dear life 내 아까운 목숨에서 달하는 걸 하겠어. 손자병표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뭐죠? 36개. 필요할 때는 주랭랑.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36개라는 계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
36개를 할 거냐, 18개로 덤벼들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니까, 데오디오니까, 오딜, 딱 오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상 같은 계열로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이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저 옵션부터 거꾸로 한번 로디오니까 해볼까요? 옵션한테 이거는 apt라는 동사, 뭐뭐를 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 집안에 식구 하나를 늘리기 위해서 택하는 건 adopt, 입양시키다 라는 말이 올 거죠. 그래서 명사형도 adoption 해서 adoptive. 그래서 option, 이것도 apt라는 이게 역성동 동사라는데 apt가 돼서 뭐뭐를 택하다. 다만 이걸 동사 쓸 때는 반드시 자동사로 쓰니까 opt for에 보통 쓰고 in favor로 뭐뭐를 택하다, choose의 뜻으로 쓰거나 반대하면 이제 이건 안 돼 하고 for의 반대말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opt가 opt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요 철자를 이런 식으로 로디오로 걸어서 뒤바꾸면 탑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탑을 바꾸니까 파트가 이게 꿀단지로 생각하세요. 보물단지 같은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을 사람들이 택할 거 아니겠어요? 딱 뽑아보니까 그 파트는 단지니까 뭔가 재물이란가 먹을 거 따위가 그런 잘 가득 들어있는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택하다 라는 뭐뭐를 택하다, choose의 뜻으로 발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쉬운 말로 choose의 명사인 choice의 동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을, 알짜배기를 택하는 거죠. 이 탑이 명사일 때 하나 더 구상명사로서 토이를 붙이면 이제 장난감이 되는데, 장난감 중에서 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추운 겨울에 뭐 하는 거죠? 얼음판 위에서 탁 후려치는 팽이, 뺑뺑 도는 팽이가 탑입니다. 이것은 탈락굴곡에 나왔는데, 팽이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세워놓으면 원래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뺑그르르 스핀을 거면 이게 안 쓰러지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가 이제 서 있다는 거죠. 꼭대기의 회전력에 의해서 이 전체가 스탑된 상태가 탑이에요. 그것이 팽이라는 개념입니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또 그렇고, escape도 한번 볼까요? 이건 디오는 이걸 바꾸면 디오가 나온 걸 금방 이쪽이냐 저쪽이냐, 파이트냐 플라이트냐 하고 디오가 딱 나온 걸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escape는 뭐냐? 이게 딱 보면 스페이스와 관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그러면 여기서 탈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나, 그래서 이 가지고 전 이걸 하나 이는 필요 없는 거, empty. 빈 공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탈옥을 하니까 스페이스와 관련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할 때 요걸 탈락굴곡시키면 pace, 걸음걸이, 왔다 갔다, he's pacing about.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 별로 목적지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할 때 pace라는 동사를 자동사로 씁니다. 지 혼자 저기 왔다 갔다, 뭐 생각 중인 모양이지?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의미상으로 다 어딘가 좀 달아나고 싶은데 달아나지는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 이거는 달아나 튄 상태, 갇혀있는 상태하고 반대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역전 관계죠. 그런 역전의 값어치가 이 로디오에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었는데, 나온 김에 몇 가지 더 합시다. 이 톤스는 음악인들이 좋아하는 노트의 역전합니다. 노트는 음악에서 알다시피 음정이라고 해서 높낮이 나타나는데, 이 높낮이를 자기가 탑이다 해서 맨 앞에 이렇게 내서게 되면 어조, 유명한 인토네이션이 억양이죠. I don't like her tone when she gives us her orders. 우리한테 그 지시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 지시 톤이, 야, 이 똑바로 못하겠어 그러면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톤이 틀려서 기분이 나쁘죠. 노트에는 그런 뜻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 따위가 들어가고 별로 기분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토네이션, 영어에서는 올렸다 내렸다, rising and falling 하는데, 그러한 rising, falling 개념이 뭡니까? 바로 이 로디오 개념에서 망하지 위해서 오락내리락, 아이고 천국 같다 지옥 같다 이렇게 오락내리락한 그러한 느낌이 톤스의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S가 있으니까 이걸 바꾸면 스톰에서 이게 동사를 쓰면 돌팔매질 하다, 누구를 돌로 때려 죽이다, 종교적인 재판 같은 거 할 때만 있었죠.